안녕하세요. 직업 읽어주는 남자 등대입니다. 심야가 아니네요. 아침이네. 오늘은 2019년 1월 8일 오전 8시 51분입니다 2018년이라고 할 뻔했어요. 2019년이 벌써 시작된 지 일주일이 훌러덩 갔는데 아직도 2018년이라고. 방금 전에 어떤 서류 작성하는데 멈칫하더라고요. 지금도 헷갈리네. 2018년으로 썼나? 알아서 보는 사람이 판단하겠죠. 직업 읽어주는 남자라는, 지금 직업 읽어주는 남자라는 이름을 2019년도 1월 1일부로 변경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후니TV라고 하는 간판으로 했었는데 어떤 컨텐츠가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 새해에는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컨텐츠를 집중해보고자 바꾼 거고요. 지금도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유튜브 한지는 개설일은 2013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푹 잠들어 있다가 작년 5월달 6월달 그쯤이었어요. 초여름에 이제 가족 사진하고 영상들 올리면서 유튜브를 활용하게 됐어요. 직업 읽어주는 남자 어때요? 좀 느낌 있나요? 현재 운전 중입니다. 참고로 저의 현재 메인 직업은 법인 택시 기사입니다. 법인 택시 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회사 택시죠. 회사 택시. 현재 7년 차예요. 그리고 현재 제 나이는 74년생. 그러니까 올해 한국 나이로 46살이 벌써 46살이 됐습니다. 끔찍하네요. 예. 제가 어렸을 때 46살 생각해보면, 근데 제가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오늘은 조금 분위기를 좀 고민이 생겼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유튜브를 하게 되니까 다른 유튜버들 채널을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제가 하기 전에는 그냥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유튜브만 편식해서 보게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는 자동차,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그리고 여행, 영화, 음악, 요 정도? 그런데 좀 진지한 얘기 하려니까 벌써 입이 마르네요. 그런데 요즘 유튜브 상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변화인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상당히 많은 직업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직업군에 있는 분들도 유튜브에 이렇게 본인들의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대리기사님은 소풍이라고 하는 대리기사님 채널 즐겨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속버스 기사님, 아무래도 이제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지휘에 대한 부분을 많이 파악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포크레인 기사님,
또 저처럼 택시기사님, 법인 택시기사님, 개인 택시기사님, 그리고 퀵 서비스, 퀵 오토바이 퀵 서비스 기사님, 뭐 등등등 해서 최근에는 또 붕어빵 장사 1일차부터 현재 한 24일차 됐을까요? 25일차 됐을까? 시작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직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택시 운행을 하다 보면 손님 이제 술 한잔 이렇게 조금 먹고 많이 취하진 않았는데 요즘 현 세태를 맞이하면서 많이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현재 수입도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즘 힘들다고 하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큰 직장은 주 52시간 때문에 많이 급여도 줄으시고, 또 이게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년이라는 것도 있고, 하여튼 아니 또 개인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지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요즘 택시 벌이 어떠냐 물어보세요. 참 난감한 질문이죠. 친한 친구도 아니고 그냥 처음 만나갖고, 그럼 저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해요. 식당을 오픈하면 어떤 식당은 뭐 문을 닫기도 하고, 어떤 식당은 근근히 유지하면서 유지도 하고, 어떤 식당은 막 줄 서서 뭐 번호표 나눠져 가면서 하는 식당도 있듯이 사람 역량에 따라서, 그리고 다 틀리거든요, 수입이. 근데 그걸 어떻게 딱 획일적으로 뭐 수입이 어떻다 말씀드리기는 참 뭐예요. 이것도 택시도 일종의 영업이죠. 영업인데 신호를 위반하고 막 가시네. 새벽이라고. 영업은 뭐 다 아시다시피, 많이들 아시다시피 개인 역량, 서비스, 마케팅, 뭐 재무 관리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근데요 택시도 그래요. 택시도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습니다. 택시뿐만이겠습니까? 호떡, 붕어빵, 심지어는 구두 닦는 아저씨들도, 구두 닦기 하시는 분들도 영업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고 일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아주 무식할 정도로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머리를 써서 확률이 높은 영업을 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그래도 그 안에서 경쟁력이 생기겠죠. 하여튼 직업 읽어주는 남자, 저는 이제 현재는 택시기사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2잡, 3잡 이렇게 움직이던 때도 있었어요. 현재는 택시 하나만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아주 평범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범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요즘 유튜브에 보면 되게 이렇게 재테크라든지 또는 공부를 많이 하셨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계신 분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같이 공유를 한다든가 하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돈이라든지
어떤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일을 하시다가 정말 어려워지셔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타파해보고자 자기의 자존심이라든지 모든 걸 내려놓고, 뭐 TV 한세상 같은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때는 잘 하시다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뭐 잘 나갔던 때는 별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나갔었던 때가 없었어요. 왜? 제가 뭐 큰 돈을 벌어봤다든가 그런 적이 없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인생의 고비는 있었어요. 30대 초반에 모든 걸 잃었죠. 모든 걸 잃었다는 말이 되게 추상적인데, 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때 30대 초반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3살, 4살, 아니구나, 더 어렸네요. 1살, 2살. 이게 분유 먹을 때, 밥 같은 거 못 먹고 쪽쪽쪽쪽 분유 빠를 때 분유값이 없더라고요. 분유값이 상상이 되시나요? 네, 분유값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갔었어요. 분유값이 없었어요. 하여튼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30대를 보냈어요. 그 시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얼뜻 들으면 되게 막 비관적일 것 같고, 뭐 되게 막 비참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름 즐겁게 지나간 것 같아요. 즐겁게, 재미있게, 스펙타클하게, 익스트림하게, 또 훈훈하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지금 40대 이제 중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으니까요. 많은 생각이 교차하는 아침이네요. 어젯밤에 운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어떤 모습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모습이, 많은 모습들이 공존을 하는데, 유튜브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사물을 찍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캐릭터도 되고, 하는 얘기라든지 보여주는 게 컨텐츠도 되고. 사실 유튜브 되게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잘하고 싶고.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잡을까 요즘 며칠 동안 많이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름도 그래요. 이름도 처음에 등대 74, 처음에 김지훈으로 시작했죠. 제 이름은 김지훈입니다. 김지훈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등대 74. 등대는 제가 블로그라든지 일반 온라인에서 필명으로 썼던 명칭이 등대예요. 근데 등대도 겹치니까 이제 74년생이니까 등대 74, 등대 74로 바꿨다가 또 뭔가 이게 좀 어설픈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고민해갖고 제가 지훈이잖아요. 그러니까 훈이. 또 한때 저기 하이텔 시절에는 익산훈이라고 하는 필명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훈이TV, 그것도 글로벌을 생각해가지고 한글로 말고 HOONYTV 이렇게 썼었는데, 별 크게 고민을 안 하고 막 바꿨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요. 검색을 했더니 너무 많아요. 저 말고도 훈이TV가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상위에 뜨지 않고 아래로 처지더라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하고 아직 구독자도 많지 않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저는 오프라인에서 제 유튜브 홍보를 좀 하는 편이에요. 약간 단순 무식하죠.
근데 후니TV 검색하면 못 찾으셔요. 그래갖고 다시 등대 74로 검색해서 이렇게 들어오게끔 많이 유도를 했죠. 그런데 이제 새해가 밝아오다 보니까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다시 짓기 생각을 한 거죠. 뭘 할 건가. 근데 제 특별한 이력 중에 특별하진 않고요. 유별난 거죠. 유별나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그런 면 때문에 현재 이렇게 저는 경제적으로 지금 안정되지 못했고요. 좀 뭐랄까 힘들어요. 다 힘들겠지. 뭐 이렇게 주변 둘러보면 뭐 있으면 있는 대로 힘들고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고 뭐 다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경제적으로 좀 쉽지 않아요 지금. 하지만 그거 말고는 모든 상황이 저를 도와주고 있는 느낌도 들긴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제 유별난 이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일을 해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은 아니고요. 다른 그냥 평범한 사람들보다 좀 많은 일을 해봤어요. 그 말은 즉슨 이직이 많았다는 얘기죠. 이직이 많았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 부적응자일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일에 적응을 못한다. 네. 항상 양면성이 존재하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 용기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지루한 걸 못 참는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막 새로운 게 호기심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일단은 젊었다고 하면은 제가 결혼을 28에 했으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생계에 대한 그게 큰 걱정은 없었어요.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부족하게 키우진 않았고요. 많이 윤택하지도 않았지만 어느 정도 하고 싶은 거는 다 해주시는 윤택한 거였나 보네요.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지 뭐 그냥 제 용돈 벌어 쓰는 정도로 아르바이트를 좀 일찍 시작했어요. 지금 기억으로는 뭐 한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직업이라는 개념은 옛날 뭐 선조 어르신들처럼 뭐 대대로 뭐 가업 이런 게 아니고, 제가 경제 활동이라는 걸 해서 내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은 일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아르바이트도 뭐 기간제, 파트타임, 단기 알바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좀 이렇게 한번 언젠가 좀 많은 것 같아 갖고 한번 A4지에다 적어봤어요. 적어봤더니 30개가 넘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30까지가 넘으면, 그렇다고 이제 뭐 다 뭐 한 달, 두 달씩이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제일 오래 한 일은 10년 넘게도 한 게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법인택시도 7년 차예요.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 다시 관찰을 하게 되면서 발견하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가지씩 일을 했던 적도 있지만, 한 번에 두 가지, 한 번에 세 가지, 네 가지도 한 적이 있었나? 한 번에 세 가지까지 한 적이 있으니까 일의 종류가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할 얘기가 좀 생겼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대에는 좀 걱정이었어요. 이게 정착을 못한다고는, 이게 저 혼자 처음에 걱정을 안 했죠. 이게 다 나중에 나에게 무기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분명히 쓰일 때가 있을 것이다. 제 신조가 그런 거거든요. 모든 경험, 모든 지식이라든지 깨달음은 경험에서 나온다. 그건 맞는 말이죠.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김치를 먹어보지 않고 김치 맛을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어렸을 때 카레
그 카레 아시죠? 바몬드 카레, 오뚜기 카레 이런 거. 텔레비전에서 카레 선전을 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밥에다가 카레를 이렇게 쫙 붓는 그런 영상을 보는데 되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막 색깔도 막 맛있어 보이고 하여튼 근데 그 카레에 그때 바몬드 카레라고 사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 고기도 있고. 근데 그 덩어리가 난 사과인 줄 알았어요. 사과. 근데 나중에 이제 카레 가루를 갖고 와서 그 설명서대로 어머니가 한번 해줬는데, 어렸을 때 그게 감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맛은 내가 생각했던 맛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TV로만 봤을 때는 약간 그 뭐라고 할까, 청국장, 된장. 왜 난 그런 거밖에 안 먹어봤으니까. 카레 맛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맛이겠거니 하고 추측을 하고 상상을 했었는데, 먹어보니까 이거는 정말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인 거죠. 처음엔 솔직히 맛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특이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맛이 존재하지? 근데 몇 번 먹어보니까 카레가 저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도 카레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 것처럼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걸 먼저 경험해본 사람이 야, 이거는 내가 카레를 먹어봤더니 세상에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네. 그렇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막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안 먹어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추측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 그리고 친구들도 있잖아요. 친구들, 나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이건데 뭔데, 다른 친구들은 다 각자 진로가 있어서 갔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졸업하고 만나면 이제 인사가 그거잖아요. 야, 너는 뭐 하니? 어떻게 지내니? 너 뭐, 이제 직업을 물어보죠. 20대 사회 진출했을 때. 요즘엔 잘 안 물어보죠. 실례인 것 같아서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직업에 대해서 친구가 이제 자기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자기 하는 일에 불만이 많아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일이 처음에 좋아서 시작한 거였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 자기 일이 처음에 좋아서 시작했다기보다는 떠밀려서, 또는 전공이 그거여서, 전공을 찾아가는 것도 대단한 거죠. 전공 제대로 찾아간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전혀 전공과 관계없는 일들을 하죠. 그죠? 공부 잘해. 전 공부도 잘 못했어요. 많이 못했어요. 많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좀 했죠. 근데 그때 뭐 다 좀만 하면 다 알았긴 했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거의 못했어요. 정말 못했어요. 안 했어요. 머리는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참으로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진짜 말이 중구난방이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직업 얘기하다가 막 머리 얘기 같다. 어때요? 제 방송인데 제 소개니까. 어쨌든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30대까지는 고민이었어요. 정착을 왜 못할까. 근데 제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제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좋은 점은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니까 게으름은 안 펴요. 그리고 할 때만큼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해요. 하고 싶은 일 하기 때문에 그 일의 접근 방법도 좀 남달랐어요. 좀 깊이를 본다고 할까?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뭐 물론 하찮은 일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뭐랄까, 깊이
단순한 일이라도 그 단순함 속에서 뭔가 노하우가 있을 거라는 믿음 같은 거, 그런 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막 탐구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직업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이 좀 깊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현재 이제 이런 기회가 생긴 것 같기도 해요. 하여간 근데 또 하여간이란다.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편집도 잘 못하지만 왜 편집을 하기가 싫죠? 못하니까 그러겠지 뭐. 그래요. 하여간 또 하여간이에요. 와, 이거 이 사람 뇌가요, 한번 의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게 더 반복이 돼요. 운동에서도 그렇고. 그걸 징크스라고 하나요? 걱정이었어요. 아니, 별 걱정 안 하다가 제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3살 저보다 많은 형이 30대 후반에 생맥주 한 잔씩 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형이 저한테 되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정착을 못하냐, 왜 민들레 홀씨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마 다른 사람이 절 잘 모르거나 아니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이 없거나 이런 분이 그런 얘기를 뭐 해줄 리도 없지만, 만약에 했다면 겉으로는 형이니까 말을 안 했겠지만 속으로는 너나 잘 하세요. 다 각자 자기 팔 자기고 흔들고 사는 게 자기 팔자인데, 각자 뭐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뭘 그런 것까지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죠. 그러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왜 정착을 못하지, 나는? 내가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런 걱정이 됐어요. 그런 걱정이 되면서 노력을 했죠. 좀 이번에는 잘 선택을 해가지고, 잘 선택을 해서 올해 정착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선택할 때도 좀 심사숙고하고 좀 진지하게, 그전에도 뭐 진지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접근하는 했죠. 일단 차량 운행은 끝났는데 얘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던 게 몇 년이 흘러서 변화가 있었어요. 몇 번.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40이 넘고 40이 넘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약간의 마음이 조금은 여유가 생기면서, 절대로 경제적으로 여유는 생기지 않고 마음이 여유가 생기면서 좀 세상 인생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바뀐다고 할까요?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 약간 직업에 관해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보면, 그 관점을 해보면 다 이유가 있겠지. 내가 정착하지 못하고 수많은 일들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아직 내가 그걸 모르는 것 뿐이지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온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내가 유튜브 하려고 그랬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좀 이 말은 잘 하나? 근데 막 그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되는데,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저한테 긍정적인 변화가 뭐냐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정리하려고. 물론 그전에도 정리하려고 노력은 했었지만 그냥 마음만 있었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했던 건 그렇게 조금. 근데 유튜브 하게 되면서
노력을 하더라고요. 네, 중구난방에서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30분 26초. 시간 참 빨라요. 저는 이제 차속에서 이렇게 자꾸 해요. 조명도 뭐 실내등 하나 이런 거 하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지금도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고요. 아니, 넉넉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가난해요. 가난한데 집도 코딱지만한 데 살고 있어요. 근데 식구가 되게 많아요. 저, 아내,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딸 써니, 다섯째 아들 다리, 총 7명. 제 자리가 없어요. 제 자리가 어디 가서 제 자리가 없어요. 지금 가면 이제 그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껴서 조금 자다가 1시간 눈 붙였다가 아침에 출근시키고, 막내 아들 유치원 등원시키고, 이제 그러면 제자리가 생기는데 자야죠. 그땐 자야 돼요.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수면이 부족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하여튼 뭐 이렇게 30분 31분 찍었는데, 이게 편집을 한번 해볼까? 야, 이렇게 보니까 아수라백작 같아요. 이쪽과 이쪽. 오, 이거 괜찮네. 오, 요즘은 괜찮네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평소에 찍던 거하고 지금 앵글 좀 바꿔봤거든요. 계기판에다 올려놨어요. 저도 유튜브 하면서 웃겨요. 1인 방송, 1인 미디어 하고 싶으면 내가 다 해도 되잖아요. 뭐 어떤 걸리지만 않은, 걸릴 뭐 말 같은 거 안 하고, 원래 뭐 말은 순화돼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꿈만 같아요. 신기해요. 혹시라도 이 제 채널 보고 있는 분들 있으면 해보세요. 유튜브. 아니면 유튜브에 올리지 말고 그냥 영상을 찍어보세요. 찍는데 나 말고 다른 걸 막 찍지 말고 자기 얼굴 딱 갖다 놔놓고 자기를 찍어보세요. 자기를 찍고 다시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재밌기도 하고, 아유, 막 이상하기도 하고, 나의 단점도 보이고, 또 너 나름 장점도 또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피드백하고 바뀌고 발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7시 23분. 점점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하네요. 여기서 일단은 편집